안녕하세요. 10살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경기도 맘입니다. 신호 있는 분 계시나요? 신호 있는 집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신호가 있을 때는 시댁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어머님께 정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내 커플이고요. 제가 남편보다 2살 어리긴 하지만 제가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연봉은 오히려 제가 아주 조금 더 높아요. 결혼비용, 신혼집 전세비용 다 얼추 반반씩 내서 결혼한 거고요. 양가에서는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 힘 모아 하기로 했어요. 저보다 남편의 인물이 조금 더 낫네요. 저는 키가 160cm이고 남편은 185cm예요. 키가 많이 크고 호감형인데 저는 좀 통통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당신 아들에 비해 인물이 너무 딸린다고 처음 보는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하셔서 제가 엄청 충격받았네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하며 울고불고 헤어진다고 난리쳤더니 남편이 싹싹 빌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며칠 뒤 시어머니, 당시에는 예비 시어머니셨지만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 성격이 원래 직설적이고 말을 까칠하게 하는 편이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난리를 쳐서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니 사과하라고 화를 엄청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어른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 거면 단순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어머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저희 결혼 준비할 때도 아예 상관을 안 하셔서 그냥 쿨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 말 안 하신 거였더라고요. 저희끼리 예물예단 생략하고 알아서 예식장 구하고 전셋집 척척 구해 결혼 진행했는데 나중엔 그것도 마음에 안 드셨다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야무진 성격이라 적극적으로 잘 알아보고 하는 편이고 남편은 허허실실하는 성격이라 제가 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제 의견에 따르는 걸 익숙해해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제가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오롯이 제 몫이었지만 남편과 싸우지 않기 위해 티 한 번 안 냈었고요. 그런 제 노고도 몰라주시고 어머님은 제가 어른들한테 의견도 좀 물어보고 살살 거릴 줄 알아야 하는데 너무 당찬 것도 흠이라고 하셨다더군요. 저도 어디 가면 항상 싹싹하게 굴어 저 같은 며느리 두고 싶다는 말 많이 들었었는데 정작 저희 시어머니는 절 싫어하시니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 아닐까 싶네요. 저랑 시어머니 관계는 그러했습니다. 정말 딱 할 말만 하는 표면적인 관계요. 그런 어머님이라 저도 점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신호와 얽히면 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랑 연락도 거의 안 하며 살았지만 가끔 어머님이 저에게 먼저 전화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건 거의 신호 때문이었죠. 신호 남편이 지병이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병원 정착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 여동생이 간호사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우가 이사간 그 지역이에요. 시어머니가 그거 아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신우 남편이 이제 병원에 다녀야 하니 예약을 저더러 잡아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좀 황당해서 그건 신우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어머님께서 사돈 처녀가 일하는 그 병원 다닐 건데 가족 좋다는 게 뭐냐? 네가 먼저 좀 알아서 챙겨야 하지 않겠니? 사돈 처녀한테 이야기해서 잘 좀 봐달라고 전해달라고 해.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제 동생이랑 아주버님 다니는 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술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반년에 한 번씩 가는 정기검진인데 잘 봐달라고 할 게 뭐 있나요? 그래도 말 한 번 전해주면 거기 간호사들도 더 친절하게 굴 거고 의사도 잘 봐줄 거 아니야. 너는 다른 건 싹싹하게 굴더니 이런 건 모나게 구는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별일도 아닌데 제 동생 직장에서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3교대라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애인데 굳이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수술이나 입원이라면 제가 이야기는 해보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네 신우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알아? 네 신우 남편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야.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 말에 화가 나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사돈처녀까지 난감하게 만드냐고 맞받아 쳤죠. 저 역시 늘 조용조용 고분고분하던 며느리였기에 그런 반응이 어머님께 너무 큰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예상외로 쉽게 깨갱하시고는 알겠다 하시며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제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아신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제 여동생이 신우 남편 정기 검진일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해당 과까지 에스코트 해주길 바란 듯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신우 남편 집안이 좋고 돈도 잘 벌긴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결혼할 땐 밉보이고 싶지 않다고 시댁에서 2억이나 가져갔고 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원도 받지 않고 저희 스스로 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신우한테 감정 갖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신우고 저희는 저희니까요. 그리고 신우는 저에게 일절 간섭도 없어서 오히려 그게 편했어요. 다만 어머님이 자꾸 저랑 신우를 은근히 비교했고 또 제가 신우 및 신우 남편에게 잘하길 바라는 게 싫었습니다. 명절에는 제가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길 바라시더라고요. 이유는 신혼의 가족이 와서 편하게 밥 먹고 가길 바란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같은 직장 다니는 맞벌이인 거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는 여자이니 명절 전날 휴가 내도 상사들이 뭐라고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형님도 휴가 내서 일찍 오시면 되겠네요. 오순도순 같이 전 부치면 더 행복한 명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펄쩍 뛰시며 네 신우는 얘기가 다르지. 거기는 휴가 내기도 빡센 곳이야.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휴가까지 내고 명절 전날부터 처가가 있다고 하면 좋아할 남편이 어딨겠냐?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앉으나 서나 딸과 사위 눈치 보기에 바쁘셨어요. 그렇게 잘난 사위가 처댁 냉장고라도 바꿔주었으면 말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눈치 보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시댁 가서 신우네 마주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신우 시댁이 좀 엄한 편이라 명절에는 거의 그쪽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어머님은 신혼의 부부는 그냥 앉아만 있으라 하시고 온갖 자비는 다 저랑 제 남편을 시키셨어요. 뭐 전부치고 그러는 일에 거부감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요리하고 치우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 며느리이긴 한데 신우랑 신우 남편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굳히고 대충 하면 어머님이 어느새 뒤에서 다가와 제 등짝을 찰싹 치며 그렇게 무르게 익힌 거 사위가 싫어해. 바삭바삭하게 익힌 걸 좋아하더라. 좀 센 불로 지지거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열받아 아예 다 태워 먹으니 어머님이 저를 잡아 먹을 듯이 노려보시며 한숨 쉬시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고분고분하고 싶지 않았달까요? 유치하고 웃기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라니 어머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웃음을 보이시더군요. 어머님께 감정이 좋지 않았던 탓일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보니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심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제가 임신을 하니 그제야 저를 며느리 취급해 주셨어요. 이따금 용돈도 붙여주시고 택배로 제가 좋아하는 양념갈비, 무말랭이랑 미역줄기 잔뜩 묻혀 보내주셨더라고요. 더 배불러 오면 시댁도 못 갈 것 같아 임신 중기쯤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마침 신호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는 임산부인이 쉬라며
웬일로 저도 거실에 있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딱 올해까지만이야. 내년부터는 나랑 같이 전 부쳐야 된다. 라고 하셔서 제 남편에게 한 소리 들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혼애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임신한 상태에서 출퇴근하며 일하기 힘들 테니 보약을 한 채 지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좀 감동했어요. 밥 먹고 한 포 먹으라며 작은 방에서 보약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진짜 잘하는 집 가서 구워온 거야. 이쪽 지역에서는 며느리랑 딸 임신하면 무조건 가는 곳이다. 뭐 자궁경 뭐 어쩌고 짧아서 간다 안 간당한 여자도 이 집 한약 먹으면 무조건 10달 채운다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먹겠다고 인사드렸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신혼의 부부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서로 옆구리를 찌르고 눈 윙크를 하며 뭔가 서로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하실 말씀 있냐고 하니 신우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아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도 임신했어. 바로 어제 테스트기로 확인했거든. 병원 가서 아기집 확인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옳게 보니 나도 갑자기 축하받고 싶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이 큰 소리로 웃으시며 겹경사 났다고 좋아하시더군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렸죠. 첫째랑 터울지게 둘째 낳기 싫다고 하셨는데 딱 4년 만에 가지셨거든요. 제가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면 어머님이 지어주신 한약 형님이 드세요. 어머님, 사실 저는 한약이 몸에 잘 안 받는 체질이라 한의원도 잘 안 갔거든요. 잘 됐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도 웃으며 그럼 반 나눠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 있다냐? 그냥 새아가는 새아가 거 먹어. 우리 딸은 내가 다시 구워올 테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제 남편이 제 편을 들며 왜? 이 사람 한약 안 먹어. 그러니 잘 됐지 뭐. 이거 임산부한테 좋은 약이라면서? 라고 하며 한약이 든 상자를 신우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도 한약이 든 파우치를 신우에게 주었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번 그 한약을 터지도록 빼앗아가며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글쎄 안 된다니까 왜 내 딸을 줘? 됐다고 내가 다시 해서 준다니까.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고 제 남편도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냐며 짜증을 냈어요. 어머님은 이윽고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시고는 대충 둘러대시고는 신우 손에서 한약을 가져가 싱크대에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까지 들리도록 중얼거리며 안 먹을 거면 버리지. 그걸 왜 내 딸을 주고 난리야?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열이 받아 어머님, 그거 임산부한테 좋은 약이라면서요. 형님도 임신하셨다길래 드린 건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라고 따졌더니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삽시간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제 남편도 기분이 안 좋아 일찍 일어나겠다며 짐을 챙겼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머쓱해하며 한약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됐다고 밀어내며 실랑이를 하면서 한약 상자 안에 있던 팜플렛이랑 영수증이 떨어지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챙기고 일단 감사히 받겠다고 하며 집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영수증이랑 팜플렛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같은 임신 보약이라도 일반, 고급, 프리미엄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른 듯 했어요. 영수증 가격을 보니까 저는 일반이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잊고 살았죠. 그렇게 저와 신우,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친정에서 반년 정도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한 제 여동생도 있는 곳이요. 신우 부부도 이사와 근처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연스레 신우네 집에도 초대받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쥐어주신 한약 너무 쓰지 않아?
나는 그래서 반도 못 먹었어. 근데 엄마가 비싼 거니까 무조건 끝까지 먹으라고 하던데? 이게 알고 보니 산후보약이랑 성분이 비슷하다더라고. 옳게 먹을래? 형님, 저도 그거 써서 못 먹었어요. 안 그래도 남은 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며 저는 신우가 내민 한약 상자를 밀어냈죠. 그런데 그 안에 영수증이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거기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도 저에게 해주신 것과 3배는 차이가 났고요. 그제야 어머님이 그날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일반 먹어야 되고 귀한 딸은 프리미엄 먹어야 하는데 제가 눈치도 없이 값싼 일반 보약을 신우에게 내밀어서 그런 거였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날 어머님 때문에 깜짝 놀라고 무안했던 시간이 생각나 슬그머니 열받더군요. 안 그래도 정이 안 붙는 어머님인데 더 정도 떨어졌고요. 어머님께는 더 잘해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나도 딱 기본만 하자 다짐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프리미엄을 안 해주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날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며 제가 신호에게 못 먹일 걸 먹이려 했다는 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2, 3년 흘렀을까요? 나름 복수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난답니다.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가 나왔는데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옷이나 살까 했는데 딱히 필요한 건 없고 마침 어버이날이 다가와 양가 선물에 쓰자 싶더군요. 남편이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아울렛 가서 양가 부모님들 아웃도어 옷을 골랐습니다. 저는 제 친정엄마 취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 골랐죠. 시어머니는 솔직히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고르고 교환권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어버이날 양가들러 선물을 드렸죠. 그런데 제 실수로 그만 어머님과 친정엄마 선물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해서 그거 다시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냥 입으면 안 돼? 사부인이랑 나랑 같은 거 준 거 아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님 거랑 친정엄마 거랑 달라요. 친정엄마 취향대로 고른 건데 어머님 마음에 드실 줄 몰랐네요. 다음에 참고해서 살게요. 그래? 뭐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 있어? 교환권 들어있으니 사부인께서 매장 가서 바꾸시면 되잖아. 아, 그게요. 가격 차이가 좀 나서요. 저는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 아니 뭐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바꾸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시며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건 10만 원이고 친정엄마 건 20만 원짜리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속상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차이나게 줄 수 있냐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 신우가 저보다 더 중요하듯이 저에게도 어머님보다 친정엄마가 조금 더 신경이 쓰이죠. 그 말에 어머님이 소리를 빽 지르며 본인은 차별한 적 없다고 억울하다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다 알아요. 형님 임신하셨다고 했을 때 제가 드린 보약 어머님이 화내면서 낚아채 가셨죠?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일반 등급이고 형님은 프리미엄 사주셨잖아요. 프리미엄 먹을 입인데 제가 눈치도 없이 일반 보약 드렸으니 어머님이 화가 나실 만도 하시겠죠. 저는 그 어떤 감정도 섞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신우집에서 우연히 보게 된 한약 영수증이요. 그리고 제가 왜 실망했는지 그 이유도 말씀드렸죠. 그간 저만 무소리 마냥 일 시키고 신우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한 것도 서운하지만 참았다면서요. 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딸인 신우만큼의 사랑을 기대하겠습니까? 일반 등급 지어주신 것도 감지덕지 감사하지만
저는 그날 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너무 속상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치만 남편에게도 티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딸 관계는 소중하니까요. 그렇기에 어머님도 이해하실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지 않고 옷 가격을 말씀드린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속 한번 상해 보시라고요. 그게 성공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냥 별말 않고 전화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부인에게 갈 옷 택배를 말없이 보내주셨고요. 저도 친정에서 옷을 받아 다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대신 친정엄마랑 똑같은 옷으로 다시 바꿔다 보내드렸지요. 10만 원 더 써서 똑같은 가격으로요. 어머님이 놀라며 택배 잘못 온 것 같다고 문자 하시더군요. 저는 제대로 간 건 맞으니 입으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참 후에 고맙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몇 주 뒤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삐져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조금 민망해 하시긴 했지만 별말 없으셨고 웬일로 음식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갈 때 락앤락에 바리바리 다 싸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까지 날 뻔했네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도끼가 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많이 순해지셨습니다. 저에게 언성 높이는 일도 없고 신우랑 같이 있어도 티나게 차별 안 하세요. 제 아이, 신우 아이들 다 차별 없이 예뻐해 주시고요. 용돈도 저희 아이 10만 원, 신우 아이들은 딱 5만 원씩 나눠서 주신답니다. 각 가정에 10만 원 가져가라 이거죠. 어머님이 그렇게 변하시니 저도 마음이 풀어져 더 잘해드리게 되더군요. 고부관계가 참 어렵고도 복잡한 것 같아요. 그치만 진심이라는 열쇠가 있다면 풀어지기도 쉬운 게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아닐까 싶습니다.